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입니다. 자, 8주차 사이버 강의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제 중심 모델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 보겠습니다. 가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가제 중심 모델의 철학에 대해서 가제 중심 모델 등장 배경, 모델의 특징, 그리고 주요 전제를 통해 가지고 가제 중심 모델의 철학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제 중심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명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정신 분석 모델과 심리사회 모델은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제 중심 위기 개입 모델, 인지 행동 모델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기보다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모델과 심리사회 모델은 문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원인도 좋지만은 그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문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 자, 우리 청소년이 자아 존중감이 낮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그런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정신 분석이라든지 심리사회 모델을 가면 되게 장기적으로 개입이 되는데, 자아 존중감이 낮았을 경우에 자아 존중감이 낮다, 원인보다는 그 자아 존중감을 높게 해주는 거, 그 자체로 그 자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가제 중심 모델이나 유기 개입 모델, 인지 행동 모델입니다. 물론 이 가제와 위기 인지 행동 모델은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은 자아 존중감 자체를 높여주는데, 원인보다는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데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분석 모델과 심리 사회 모델은 장기 개입이라고 합니다. 장기 개입 치료의 문제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내담자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치료사의 업무도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 없을까 하고 등장한 게 단기 개입 모델입니다. 그게 가제, 위기, 인지 행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가제 중심 모델에 관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제 중심 모델의 철학, 등장 배경을 통해 가지고 가제 중심 모델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드와 앱스타인이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시카고 대학의 이제 교수들입니다. 자,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단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기 치료에 어떤 그런 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치료사들이 이제 치료 기법을 이제 학습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가제 중심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정신분석 모델이나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 자체, 인터넷 중독이 왜 되는가 중요하지 않죠. 인터넷 인터넷 중독된 그 자체를 심플하게 치료해 버리는 게 단기 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제 중심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개입 형태를 선호화되었다. 자, 구조화되었다는 게 이제 체계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제 중심 모델은 되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뭐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 뭐 과제, 또 문제, 표적 문제, 과제, 목표, 자, 이런 것들, 예, 또 그다음에 뭐 일정, 상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이 개입 형태를 선호하게 하는 데서 과제 중심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 번째, 장기적인 유형, 전통적인 장기적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분석 모델, 심리사회 모델을 얘기하는데요. 자, 효과성을 별반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데서 가제 중심 모델이 이제 등장하겠다는 거죠. 물론 뭐 장기 모델이 전혀 효과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가 이제 미적미적하고 뭔가 클리어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즉각적이고 심플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에, 선호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가제 중심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이론보다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움직임 등의 결과가 나타나. 자, 이론보다는 뭐 자아가 어쩌고 초자아가 어쩌고 원초아가 어쩌고 무의식이 어쩌고 그런 걸 따지기보다도 경험적인 자료, 즉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례에 대해서 처치를 해주는 거, 치료를 해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제 중심 모델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제 중심 모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가제 중심 모델 주요 개념, 용어 중심으로 가제 중심 모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제 중심 모델에서 여기서 가제란 말이 나오는데요. 가제 또는 가업이라 해서 가업 중심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가제 중심 모델에서 핵심은 표적 문제가 제시되거든요. 중요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는 표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표적 문제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세 가지 표적 문제를 가제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제 중심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표적 문제, 이제 클라이언트 청소년, 유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표적 문제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게 표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스마트폰을 나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목표를 뭐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10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고, 그러면은 가제란 것은 그러면 어떻게 10시간에서 2시간으로 스마트폰의 사용량을 줄여서 중독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게 바로 가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두 번째 표적 문제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활동이 적어서 체중이 이제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신체적인 건강에. 자, 그렇다면 표적 문제를 체중 증가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게 표적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목표는 체중을 감량시켜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가제가 뭐 식이요법도 될 수가 있고 운동요법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 자아 존중감이 낮다. 그럼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게 목표가 되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바로 가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제 중심 모델에서는 이와 같이 표적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도 이제 치료사의 담당해야 할 몫이지만 최종적으로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따른 목표가 제시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제를 제시하는 게 가제 중심 모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표적 문제야 가제 목표가 있는데 이 또 목표는
평가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자, 목표가, 자, 스마트폰을 이용 시간을 10시간으로 2시간으로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다면은, 스마트폰에, 아,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10시간으로, 10시간에서 2시간으로 사용 시간을 줄였는지를 보는 게 이제 평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표적 문제가 뭐였죠?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이제 건강 문제가 이제 표적 문제가 됐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됐는데 자, 목표는 어, 클라이언트가 이제 체중을 감량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5kg를 감량했다. 그러면은 5kg가 감량됐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하고 이제 평가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표적 문제, 과제, 목표, 평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제 중심 모델의 특징을 통해 가지고 가제 중심 모델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제 중심 모델의 첫 번째 특징,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라는 거. 자, 여러분 단기 개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개입에 대비해서 단기 개입을 이해를 하시는데요.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기 개입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모델이다. 자, 1960년대 뭐 행동 수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단기 개입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제 중심 모델도 1970년대 초반 자, 리드와 앱스타인에 의해서 시카고에 의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가제 중심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 1, 2의 면접을 전제로 8회에서 12회 정도로 구성하여 대개 4개월 이내의 사례를 종료하는 계획된 단기적인 접근이다. 계획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상담 일정, 치료 일정들이 계획을 한다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중심. 자, 가제 중심 모델에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문제가 중요하다 했죠. 그 문제는 이제 표적 문제라 그랬습니다. 표적 문제가 있고, 표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그게 가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 문제, 가제, 목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표면적으로 계약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 가제 중심 모델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자, 표적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또 목표에 대해서 제시하고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제시를 하는데 그 계약서에 제시한 문제들이 치료사의 관점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고 명확하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치료사가 인식한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나는 너무 흡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음주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화를 쉽게 내요. 자, 이런 것들. 다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인식한 문제가 그게 표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제 중심입니다. 앞서서 이제 문제 중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가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제 중심입니다. 자, 변화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세션 내부와 외부에서 행한 문제 해결 활동, 즉, 가제를 통해 달성된다. 자, 변화라는 것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주는 게 이제 과제지 않습니까? 문제 변화를 시켜주는 과제. 과제가 수행이 됐다 그러면은 목표가 달성이 되겠죠. 근데 과제인데 여기서 이제 세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세션이라는 것은 뭐 개입 세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개입이 이루어지는 뭐 1회기, 2회기, 뭐 회기 개념으로 세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션이라는 것이 내부도 있고, 그러니까 내부 세션이 이제 내부라는 것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이제 실내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회계 활동을 말하고,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실내에서 치료자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션이 있고, 또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는, 물론 뭐 다른 뭐 주변인들하고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지만은 치료사를 배제하고 과제 활동을 하는 거, 그거는 외부 세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좀 세션이란 말이 면담이나 면접하고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면접이란 말 좀 볼까요? 면접이란 초기 면접이나 흔히 말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개입이 이루어지는 이제 면담, 개입 세션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션 하면은 여러분 이제 개입 세션, 개입이 이루어지는 세션, 개입 세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활동은 그가 수행에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이 된다. 자,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 저는 아버지한테 되게 반항적이고 버릇없이 굴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일시적인 사춘기의 현상이 아니라 뭐 성인이 다 되었는데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과제를 이제 치료사가 부여를 해주는데, 그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여야 된다는 거. 자,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에서 이제 과제 중심이라는 거, 그 용어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세 번째 과제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 네 번째, 협조적인 관계입니다.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제한된 기간, 이 제한된 기간이라는 게 이제 단기 개입이라는 거잖아요. 딱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뭐 3주면 3주, 4주면 4주,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한 건설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게 치료사이다. 클라이언트와 관계는 보호가 아닌 협조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를 강범위하게 치료가 진행 동안, 개입이 진행 동안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거. 자, 협조적인 관계.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가지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에 옮긴다. 일단 여기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어떨 때 발휘되냐면 표적 문제를 선생님, 치료사한테 선생님, 제가 이게 문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적 문제를 제시하는 것. 이게 엄청난 자기 결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라고 인정한 문제에 한정하여 접근. 내가 인정한 문제. 클라이언트가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인정한 문제에 관하여 한정하여 접근하며, 또한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자, 해결 방법이라는 게 그게 바로 과제가 되겠죠. 자, 과제 중심 모델 특징에서 협조적인 관계, 자기 결정권, 다른 모델을 진행할 때도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될 그런 협조적인 관계,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치료사와 상담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중심 모델 특징, 여섯 번째,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등장 배경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천 과정 또는 치료 과정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이 뭐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체계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 개입 방법, 방향, 뭐 제한 조건,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역할 등이 일정한 형식이라 틀려 짜여진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가제 중심 모델에서는 계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계약. 물론 일반 상담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지만은 자, 이 가제 중심 모델에서는 계약서에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표적 문제, 그 다음에 과제, 목표, 클라이언트 역할, 치료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제 중심 모델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 과정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치료사의 역할이나 과제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제 중심 모델은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접근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가제 중심 모델의 기본 전제를 통해서 모델의 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제 중심 모델의 기본 전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기관에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의 문제이라는 것. 자, 현재의 균형 상태가 깨진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라 그러는데 내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게 내 가슴 심연 깊이 있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캐캐 먹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드러나고 현실에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나에게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다룬다는 게 가제 중심 모델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은 변화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기와 그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 완화될 수가 있다. 자,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정하는 것도 클라이언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변화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동기와 또 어떤 행동을 적극적인 자세, 수동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가제 중심 모델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나는 지금 가출로 인해 가지고 자아 기능이 많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 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제 중심 모델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거죠. 또 계속 장기 개입, 단기 개입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기 개입이 단기 개입보다 문제 해결에 더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제가 누누이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고 갈등 해소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뭐 나한테 상처를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내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내 어떤 심정, 내적 갈등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에 나타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제 중심 모델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가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이나 심리사회 모델이 인간의 심리, 내적 갈등에 대해서 통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게 문제의 원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물론 이제 원인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도 다르긴 다르는데, 자, 원인에 이제 초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와는 다르게 가제 중심 모델은 또는 위기개입 모델, 인지행동 모델은 문제 자체 해결에 이제 초점을 둔다는 거죠. 문제 자체를 해결을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심리적인 내적 갈등을 다루는 게 아니라 드러난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가제 중심 모델, 위기 개입 모델, 인지 행동 모델이라는 거. 자, 왜 이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이런 단기 개입 중심의 가제, 위기, 인지 행동 모델이 등장했냐면은 장기 개입의 문제점 때문에 등장했죠.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중도에 포기하는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늘어나고 치료사가 모델 자체를 학습하고 또 모델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는데도 굉장히 업무적으로 이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단기 모델에 대한 그런 기대가 증가하여서 단기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세세하게 학습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가제 중심 모델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70년대 초 리디와 앱스타인이라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에 의해서 가제 중심 모델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단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거죠. 장기 치료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치료사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내담자들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제 중심 모델이 등장했다는 거,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라는 거,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 그랬죠. 전통적인 장기 이용의 효과상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 정통적인 심리사회 모델이라든지 정신분석 모델이 뭐 효과성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효과성들을 많이 입증을 못했다는 거죠. 자,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기초를 마련하는 움직임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론을 너무 정신분석 이론 같은 경우에 이론을 너무 이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험적인 자료, 실제적인 그런 개입 활동을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데요. 경험적인 자료, 실제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를 보고 하는 게 가제 중심 모델입니다. 자,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라는 거, 하나의 세션, 면접을 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 1회 하나의 세션에서 4개월 이내로 이제 종료하게 되는데요. 아주 계획적이고 구체화된 단기적인 접근이다. 자,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라 했죠. 내가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 자, 문제 중심이라는 거. 자, 이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또 주요 개념 설명될 때 표적 문제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문제 중심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제 가제 중심입니다. 자, 하나의 세션 안에서 클라이언트는 그 가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가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세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협조적인 관계, 치료자와 클라이언트는 협조적인 동맹 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원조를 해야 됩니다. 역시 클라이언트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시하고 또 가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치료에 참여를 해야겠죠. 적극적인 동기야 실천적인 행동력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죠. 클라이언트가 내가 문제라는 거라고 인정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문제라고 인정한 문제에 한정하여서 접근한다는 것.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문제야 해결 방법. 자, 이게 바로 구체적인 가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제 중심 모델의 특징입니다. 가제 중심 모델은 대개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 단계에서 표적 문제를 정하고 또 과제를 정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역할, 754의 역할들을 다 계약 단계에서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서면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단계적이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회기가 일정하고 딱 정해진 틀이 꽉 짜여져 있다. 그래서 가제 중심 모델은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매우 구조화되어 있다. 심리사회 모델이라든지 정신분석 모델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제 중심 모델의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일시적인 불규정 상태의 문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심리적인 내적 갈등에 대해서 통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의 몸의 항상성이 깨지고 몸에 불균형이 일어났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불안해. 불안정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를 다룬다는 게 가제 중심 모델의 기본적인 전제. 문제,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 내가 지금 나를 불안정하게 하고 나를 불균형 상태로 몰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학업 문제라든지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위기 청소년들이 뭐 학폭을 경험하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에서 다룬다는 게 가제 중심 모델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문제들은 변화에 대한 클라이언트 동기와 그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 개입보다는 단기 개입이 문제 해결에 더 반드시 효과적인, 장기 개입이 단기 개입보다 문제 해결에 반드시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고 갈등 해소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과거에 온갖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분하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는 그런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현재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내가 안정된 상태, 균형된 상태를 취하게 되는 게 바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느껴지는 문제,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제 중심 모델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 풀어 보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시간 제한적인 단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자, 구조화된 개입 형태를 선호하면서 가제 중심 모델은 등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고 갈등 해소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가제 중심 모델을 클라이언트에게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가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가제 중심 모델은 가업 중심 모델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제 중심 모델은 장기 개입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모델이 단기 개입입니다. 장기 개입에 따른 754의 업무 부담감이 증가되고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 개입이 제시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가대 중심 모델입니다. 754가 현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불균형 상태, 불안정한 상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가대 중심 모델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